안녕하세요. 목동 백인대장의 이재승입니다. 그 여러 가지 발표가 난 후에 처음으로 본 모의고사라서 아마 긴장도 많이 하시고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7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지금은 무언가를 예측하기보다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항에 대해 분석하는 방향으로 해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그 공통 과목에 대한 해설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9번부터 보시면 거듭제곱 근과 관련된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풀 때는 x n승이 8이거나 x의 2n승이 8이거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모든 실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건데, 보기를 보시면 역시나 n이 홀수 짝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홀수 짝수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n이 홀수라고 친다면 여기 있는 요 왼쪽 방정식 같은 경우는 실근이 x가 8의 n분의 1승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은 n이 홀수여도 여기 있는 2n은 무조건 짝수기 때문에 여기는 짝수라고 적어두겠습니다. 이 부분은 짝수기 때문에 저 오른쪽에 있는 x는 8의 2n분의 1승도 있지만 무조건 마이너스 8의 2n분의 1승 이런 부분도 생겨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n이 짝수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2n은 당연히 짝수고 왼쪽에 있는 n도 여전히 짝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두 개가 나와야 되겠죠. 8의 n분의 1승 마이너스 8의 n분의 1승. 오른쪽 방정식에서는 위에랑 똑같습니다. 8의 2n분의 1승 마이너스 8의 2n분의 1승. 이런 식으로 근들이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전부 다 곱한 게 음수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아랫줄을 다 곱해보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n은 짝수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이 결국은 홀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위에 있는 요 세 근을 곱했을 때는 8에 마이너스가 붙겠죠, 일단. 그리고 8의 여기 위에는 2n분의 4승 이렇게 곱해지겠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여기 뭐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에 n분의 6승 이렇게 될 것인데,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n은 그래서 3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보기에서 답을 골라보시면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범위가 주어져 있고 역시나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y는 2 요게 만나는 뭐 실근의 합이나 뭐 실근을 구하라는 아니고 그 교점의 개수만 구하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겁니다. 물론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셔서 y는 2를 그리셔도 좋고요. 아니면 절대값 기호를 풀어 헤쳐서 이제 진행해 주셔도 되겠죠. 그거는 각자의 이제 기호에 맞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일단 4sin 3x 더하기 2 이 부분이 절대값 기호를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2가 넘어가게 되면 0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결국은 sin 3x가 0이거나 마이너스 1인 이것들의 근의 개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0부터 2파이까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등호가 없다는 걸 유의하셔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려보시면 주기를 3번 그려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번이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부분이 2파이라고 볼 수 있겠고, sin 3x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 0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2파이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0과 마이너스 1을 그어보자면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기 이렇게 0 이렇게 그어져 있는 이 부분과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 개수만 세워보시면 여기 하나, 둘 위에 0 되는 부분이 6개가 있고요. 여기는 물론 제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되는 곳은 보시다시피 3군데가 있기 때문에 총 9개의 근이 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3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1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고차량이 1이라고 잘 나와 있고 역시나 3차 함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점
1,0에 대해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 공부를 좀 하시고, 그래서 여기 있는 3차 함수가 결국은 그래프가 대충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치면 뭐 사실은 미적분에서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 함수니까 이 부분이 1,0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1,0이기 때문에 사실 x축이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1,0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이게 f3 빼기 f-1 요 결과가 12라고 했는데, 잘 보시면 또 이제 그냥 이제 식을 세워서 이걸 계산하시면 계산이 조금 복잡했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3이랑 마이너스 1은 그 가운데에 1이 있다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 점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요런 걸 하나 잡아 보시면,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요 점이 x축이 x 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 있는 요 점 좌표를 1 이렇게 둘 수 있겠죠? 1이 가운데 있으니까요. 잘못했구나. 다시 할게요. 요것만.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가운데가 1이고 여기 1이 아니라 여기가 3입니다. 이해되셨죠? 가운데가 1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요 값과 여기 있는 요 값의 차이가 12라고 했으니까 요 점은 3,6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여긴 당연히 1,0이고요. 여기 있는 요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두시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 있는 요 분홍색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시면 y는 3x 빼기 3 이렇게 둘 수 있겠죠. 1,0이랑 뭐 3,6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우리가 fx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 상황인 거죠. fx에서 뭐 여기 있는 직선을 뺀다면 3x 빼기 3 이런 직선을 뺐을 때 그거의 근들이 마이너스 1과 1과 3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나와 있죠. x 플러스 1,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여기 있는 이 직선을 오른쪽으로 옮기셔도 좋고요. 그거는 이제 어차피 우리 값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F4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4를 집어넣어 보시면 5 곱하기 3 곱하기 맞죠? 4 집어넣으면 1이고, 여기에 4를 집어넣어 보시면 9 이렇게 돼서 15 더하기 9니까 24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면 1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보시겠습니다. 12번 등차 수열과 관련된 이제 문제입니다. 모든 항은 정수라고 했고요. 공차가 5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절대값 기호가 역시나 포함되어 있어요. 자, 가를 보시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중항 곱하기 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요 결과물이 0보다 작다는 것은 등차 중항이 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A1과 A2n 플러스 1의 등차 중항은 AN 플러스 1일 수밖에 없고요. AN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AN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 사실 AM도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AN 플러스 1 왜냐하면 공차가 5기 때문에 음수에서 5를 빼도 여전히 음수일 수밖에 없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는 조건을 이용하려면 AM 플러스 2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음수에서 5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음수일 수도 있겠고 이 부분이 양수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1번과 2번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번의 경우에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1번의 경우 AM 플러스 2가 음수라면 저기 있는 요 세 가지 항이 전부 다 음수라는 뜻이죠. 그럼 다 음수가 붙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운데 항이 AM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AM 플러스 1 요 부분이 1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요. 그래서 결과물이 A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갈 텐데, 모든 항이 분명히 정수라고 했죠. 그래서 AM 플러스 1은 일단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가 가능한 상황인데, 우리가 공차가 5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값들에다가 5만 더해 보셔도 금방 보실 수 있어요. 여기다 5만 더해 봐도 AM 플러스 2가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5 더하면 다 양수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1번 경우는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AM 플러스 2는 양수가 맞구나
요 앞에 두 항은 음수고 여기부터 양수다. 그럼 저 순간에 부호가 바뀌는 순간인 거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역시나 직선 1차식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서 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양수로 바뀌는 지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M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거는 요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당겨서 24, A 21 그리고 저 부분이 29라고 이제 알려줬는데 우리의 목적은 0보다 작은 곳에서 0보다 커지는 순간에 대해서 M을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공차를 5번 정도 빼면 25가 빠지면 마이너스 1이고 25가 빠지면 4니까 그게 딱 0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차를 5번 빼니까 가운데는 A 16이 될 것이고요. 여기 있는 5를 25를 빼는 거죠. 마이너스 1. 여기도 25를 빼면 4. 결국은 요 순간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죠? AN 플러스 1을 넘어서 1로 넘어갈 때가 부호가 딱 바뀌는 요 순간이잖아요. 맞죠? 결국은 AN 플러스 2가 A16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M은 결국 14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면 3번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13번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관련된 이제 문제고요. 역시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차분하게 한번 보시면 우선 여기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와 있어요. 5루트2라고. 그럼 저 부분은 일단 사인 법칙을 쓸 일이 많겠네요. 여기는 뭐 딱히 원을 그릴 필요는 없겠고요. 문제를 보시면 이 C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이 10이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 CDE가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5루트2라는 걸 통해서 여기 있는 각이 몇인지 알아낼 수 있겠죠. 사인 법칙에 의해서요. 사인 법칙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4분의 파이. 저희가 45도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 문제에 분명히 평행사변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파이면 여기 마주보고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의 각도 4분의 파이, 즉 엇각으로 4분의 파이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그러면 저기가 4분의 파이면 다시 한번 쓸게요. 여기가 4분의 파이다. 얘가 좀 복잡해져서 이렇게 쓸게요. 4분의 파이. 근데 여기 분명히 직각 표시가 있기 때문에 저기가 4분의 파이면 여기 있는 이 부분도 4분의 파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 얘기는 여기 있는 ABE라는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런 우리가 보통 뭐 30도, 60도나 40도, 45도, 45도인 경우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경험상 아마 있으실 텐데 여기에 수선의 발만 이렇게 내려봐도 그 수선의 발을 또 내리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가 어디예요? AEF, 요 부분 넓이거든요. 저 수선의 발은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죠. 넓이를 구할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일단 X라고 한번 두고요. 그럼 여기 이 부분도 X일 수밖에 없고요. 그림이 좀 작지? 여기도 X라고 할 수밖에 없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 루트 2X 뭐 1대1 대 루트 2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있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일단 2X다. 요런 느낌이구나. 그런데 저 그림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우리 요 코사인 값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코사인 AFC가 어디냐면요. AFC 즉 요각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저 분홍색 작은 부분, 저 부분의 코사인 값이 10분의 루트 10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0분의 루트 10. 그러면 10분의 루트 10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일로 좀 끌고 와 보면 저 각의 탄젠트 이렇게 써볼게요. AFC라고 그냥 쓸게요. 뭐 세타라고 나도 좋고요. 요 부분이 3분의 1일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 여기가 X면 여기 있는 요 분홍색 요 부분이 3분의 1 X일 수밖에 없어요. 3분의 1 X. 이해되셨죠? 저기가 3분의 1 X면 요쪽은 3분의 2X일 수밖에 없습니다. X를 3분의 1X, 3분의 2X 이렇게 나눠 가진 거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지금 여기까지 이제 장황하게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보이실 겁니다. 요 삼각형과 역시나 닮음을 또 이용하는 문제가 있겠군요. 여기가 이렇게 쭉 가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분명히 EX가 맞겠죠. 저 왼쪽 길이나 이 오른쪽 길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닮은 비가 얘는 3분의 2x인데 이 부분이 여기는 2x니까 닮은 비가 1대 3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닮은 비가 1대 3입니다. 1대 3이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길이를 이제 알고 싶은데 여기 있는 요 길이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길이? 여기가 x고 여기가 3분의 1 x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은 3분의 루트 10x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닮은 비가 1대 3 죄송해요. 닮은 비가 1대 3이기 때문에 이 10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은 결국 3분의 1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국은 x가 뭐가 나오게 되면 이것만 풀면 되겠죠? 루트 10 나오겠지? 그래서 x가 루트 10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넓이 요 부분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 뭐 밑변도 알고 이제 높이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요것만 하시면 되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4x 곱하기 x 결국 요걸 계산하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그러므로 3분의 2 곱하기 루트 10의 제곱이니까 10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3분의 20이다. 뭐 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보기에서 찾으면 1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14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 14번이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기역, 니은, 디귿 요 부분이라 뭐 5번을 그냥 찍었으면 사실 맞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디귿 같은 경우 좀 더 여러 가지를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고차 연계수가 1이라고 했고 f-3과 f0이 같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 범위에 따라서 -3보다 왼쪽과 0보다 오른쪽 요 경계가 근데 같다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 부분이 같아요. 그럼 저거의 왼쪽 오른쪽은 그대로 냅두면 되고 그 사이에서는 그거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역시나 이 g의 불연속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gx와 g의 x 빼기 3 즉 세 칸을 평행이동한 함수와 곱하기를 하는 거네요. 여기 이 간격도 3칸인데 저것도 3칸짜리를 옮겨서 평행이동해서 두 개의 이제 곱함수의 연속성을 따지는 부분인데 문제는 불연속인 곳이 물론 한 개라고 했는데 어쨌든 불연속인 곳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 함수가 다 연속이면 gx가 연속이면 gx 빼기 3도 연속이니까 연속인 거 두 개를 곱하면 그냥 다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불연속인 그 x 값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g도 불연속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3과 0이 그 함수 값이 똑같다고 했는데요. 부호가 반대인 이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f-3이나 f0 요 부분이 0이 돼버리면 0은 부호를 반대로 바꿔도 그대로 0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프를 명확히 그릴 수는 없지만 -3과 0을 여기 집어넣었을 때 여기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같아버리면 즉 f-3과 f0이 0이 돼버리면 gx는 모든 곳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gx 빼기 3도 모든 곳에서 연속이니 불연속인 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되게 핵심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제 상황은 f-3, f-3, f0이 이제 같은데 얘네들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 요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게 0이 되면 한계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저 부분이 일단 0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좀 더 해봅시다. 우선 그러면 지금 관건은 불연속인 곳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관건은 뭐 후보라고 할까요? 아니 그냥 x라고 합시다. x가 -3과 0 이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저 g가 불연속인 곳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아니면 다른 곳은 다 연속이죠. 요 두 부분이 문제인데 문제는 그건 알겠는데 이건 g의 입장이고 우리가 gx와 gx 빼기 3 이 고배 함수의 연속성에 대해서 따져야 되는데 그럼 요거의 불연속인 거의 후보들을 좀 쓸 수 있어요. 불연속 후보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x가 g의 입장에서 -3과 0이 문제였죠. 그럼 여기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x가 -3 문제죠. -3 넣으면 여기는 -6이지만 여기 -3이 걸리니까 그 부분에서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여기에 0,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과 마이너스 3. 역시나 둘 다 후보기 때문에 역시나 조사를 하셔야 되고, 문제는 이제 3도 있는 거죠. 왜냐면 3을 여기에 집어넣으면 얘는 3이지만 얘는 0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요 세 가지 후보들에 대해 생각을 하셔야 된다. 결국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기억, 니은, 디귿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역시나 그래서 시작부터 이 gx, gx 빼기 3이 0일 때 연속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요 0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x가 k입니다. k들의 후보들이에요. 얘네들이 결국은 k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오케이. 그래서 일단 x는 0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0부터 보면 이제 기억을 여기다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또 니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기억은 그래서 우리가 0에서의 연속성 따지는 거니까, 그러면 g 뭐 0 플러스, 사실 이런 기호는 없지만 그냥 편의상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0 플러스를 적용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고, 사실 등호는 뭐 한쪽에 껴있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 같다는 것만 보여지면 함수값이 어차피 그 중에 하나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g 0 마이너스, 이거는 좌극한이겠죠. 그리고 g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요런 부분,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g0 플러스는 여기는 요 함수만 좀 잘 보시면 돼요. 이해되죠? 0 플러스는 요 부분입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로 잠깐 와보시면 f에 0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은 또 잠시 보시면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에 들어갈 테니까 결국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들어가게 될 테니 여기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3 플러스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저 결과물이 우극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좌극한 이 부분은 0 마이너스인데 역시나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면 0 마이너스가 오히려 아래쪽을 따라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f에 0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옆에 있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는 오히려 윗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윗줄을 따라가게 되면 역시나 여기가 오히려 플러스에 f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f는 어차피 3차 함수기 때문에 다 연속인 함수예요. 맞죠? 그러니까 0 플러스나 0 마이너스나 뭐 3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다 똑같다 이거죠. 결국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얘에 마이너스 하나 곱해져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 하나 곱해져 있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0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보통 뭐 기억을 맞다고 하죠. 아무튼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연속이에요. 연속. 0에서 연속이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불연속인 후보에서 지워졌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기억은 이제 맞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그럼 우리가 니은을 보실 때 마이너스 3과 3에서의 이제 연속성만 따져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건 둘 다 불연속일 수는 없어요. 불연속이 한 곳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만약에 x가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라면 이 줄을 잘 보세요. 그럼 x는 3에서는 반드시 연속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나름대로의 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걸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x가 3에서 연속이어야 합니다. x가 3에서 연속이려면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그 부분을 간략하게 써보면 g3 그리고 g0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G0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뭐 숫자는 똑같죠. X가 들어가는 건 똑같습니다. F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F0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G3 저 부분은 3을 또 저기 뭐 윗줄에다 넣어야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F3 이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잘 보시면 여기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F0은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부터. 한 번만 다시 볼게요. F-3과 F0은 0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아니면 이 3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이해되시죠? 여기 요 식 좀 볼게요. 3이 여기 들어가면 0에 결국 적용이 되는 건데 0의 오른쪽 왼쪽에서 0이 아닌데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가 불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0을 곱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그거는 아마 이런 논점은 되게 많았습니다. 아마 아실 거라고 믿어요. 여기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은 그래서 0이 돼줘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간략하게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이라고 치면 3에선 연속이 돼야 돼요. 왜냐면 불연속점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3에서 연속이려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F형이 0이 아니기 때문에 G라는 애 자체가 0에서 연속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곱해서 연속으로 만들려면 거기에 0을 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F3은 0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보시면 X가 이번에는 3에서 불연속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3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해보시면 이러면 오히려 X는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3에서 연속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유심히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3도 여기에 적용을 해야겠죠? 그쵸? 그러면 그 통일성 있게 써보면 G 마이너스 3 그리고 G 마이너스 6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사실 뭐 리미트 오른쪽 왼쪽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략하게 쓰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G 마이너스 3은 역시나 아까도 했듯이 이 부분이 F 마이너스 3 이런 부분인데 여기 물론 플러스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겠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부호가 반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이 G-6은 결국 F-6일 텐데 요 -6일 텐데 결국은 여기 있는 이 친구가 0이 되어 주어야 불연속인 곳에 0을 곱해서 연속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속, 여기는 불연속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성립을 해야 돼요. 맞죠? 왜냐하면 불연속인 게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 정도 되면 니은을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F-6과 F3은 0이다 라고 했는데 이 파란색 좀 보세요. F3이 0이거나 F-6이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둘 다 뭐 0일 수는 없겠고 그래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니까 곱하면 0이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 있는 디귿이 좀 문제인데 아마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잘 해보시면 사실 잘 읽어보세요. K에서 불연속인 K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디귿에서는 이게 음수인 게 요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 이게 K일 때 자 요게 바로 디귿 보기입니다. 디귿 보기가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 말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런 애가 성립하는 상황을 가지고 디귿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아마 이제 잘 하던 친구들도 잘하는 또 여러 가지 친구들 여기도 고민을 많이 했던 친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경우가 막 나뉘어지죠. 이거를 끝까지 검증을 하지 않으면 마치 G1이 여러 개의 값이 나올 수 있다고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G1이 아니고 G-1 G-1이 마이너스 48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혹시나 G-1이 얘 말고도 다른 값들도 나올 수 있다. 이래서 디귿을 틀렸다고 하는 친구들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검증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그걸 해보기로 합시다. 여기 지금 fx는 0에 이 실근 있죠? 죄송합니다. 모든 원소의 합이 일단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저걸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일단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디귿에서는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 충분 조건이 F3이 0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fx 식을 일단 세워야 될 것 같은데 fx 식이 x 빼기 3 이렇게 들어가겠죠? 3을 넣으면 0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항들은 제가 그냥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분명히 문제를 읽어보시면 F-3과 F0이 같다고 써있죠? F-3과 F0이 같다는 걸로부터 저 A, B를 한 문자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것만 넣어보시면 됩니다. 그걸 넣어보시면 B가 뭐가 나오죠? 결국에 6A 빼기 18 이렇게 나오죠. 여기 넣어보시면 돼요. 여기 이것만 써볼게요. F-3과 F0 요게 같다. 이것만 해보시면 B가 6A 빼기 18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A만 결정 지으면 되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써보면 x 빼기 3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a 빼기 18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먼저 우선 x는 3이 뭐 너무 버젓이 근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뒤에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서로 다른 실근, 두 실근을 가질 수 있죠. 우리 x 값의 합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의 두 실근의 합은 뭐죠? 마이너스 a죠. 요게 다 합쳐서 마이너스 4가 돼주면 3이랑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부분이 식이 x 빼기 3에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를 유심히 보시면 그냥 여기다가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뭐 이런 거 넣어가지고 48 말고 딴 것도 나오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있는 얘를 잘 보세요. 이거 실근이 없습니다. 얘들아 맞아요? 실근이 없어요. 그래서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마이너스 4를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부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는 결국 안 되겠고, 그러면 결국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뭔가 뭐 중근을 갖는다든지 얘 혼자 그리면 안 되잖아요? 이건 3밖에 없으니까 합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1번인데 실패했습니다. 그럼 2번 같은 경우 2번은 x가 3은 일단 있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중근을 갖는 경우, 근데 이 중근도 뭐를 중근으로 가져야겠어요? 마이너스 4를 중근으로 가져야겠죠. 그래야 3이랑 마이너스 4를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이해하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집어넣다기보다는 얘가 중근이려면 x제곱, x 더하기 4의 제곱이 돼야 되죠. 8x.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야 얘를 중근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여기 8 한번 넣어보세요. 얘가 8인데 여기다 8 집어넣으면 16이 아니죠.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부분도 결국은 모순이다. 다 모순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 쓰겠습니다. 세 번째. 결국은 x는 3 자체가 그냥 중근이다. 중근은 한 번만 더하는 거예요. 왜냐면 집합기호가 있잖아요. 맞죠? 서로 다른 종류들 한 번씩만 더하는 거지, 원소를. 자, 그래서 얘가 x는 3이 중근이고 또 다른 근 하나가 x는 마이너스 4인 경우, 즉 무슨 말씀이냐면 x 빼기 3이 일단 있었는데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요 부분이 3 하나랑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갖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얘는 x제곱,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 x 맞죠? 플러스 x.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죠? 마이너스 12. 이렇게 들어가면 x 빼기 3,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a가 1이기 때문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여기 뒤에 빼기 12 모든 게 만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만족이 되는 fx가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fx입니다. 오케이. 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왼쪽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제 구하라는 게 뭐냐면 g의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g 마이너스 1은 이 부분에 넣는 거죠? 여기에 넣으면 됩니다. f-1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만 넣어 주셔도 그 부분이 마이너스 48이다. 이게 g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디귿은 g-1이 여러 개 나오는 것처럼 사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여러 가지가 아니고 잘 검증을 해보면 실근이 있냐 아니면 뭐 중근을 가진다고 해도 끝까지 확인을 해보면 결국 두 가지는 모순이고 얘는 맞다. 이렇게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뭐 그래프로도 여러 가지 뭐 그려볼 수 있을 텐데 이게 그래프 그리기가 좀 애매해서 약간 좀 식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15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열의 귀납적 적이 문제라고 보실 수 있겠고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고 그리고 A1이 300보다 작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시면 3분의 1 AN, AN 플러스 6 이렇게 있고 자연수일 때, 자연수가 아닐 때. 근데 이게 자연수이려면 사실 AN이
요런 부분이 돼야 저게 자연수가 되겠죠? 맞죠? 3의 거듭제곱이 돼야. 그리고 역시나 4567, A4567의 합이 나와 있고요. 그걸 가지고 A1을 이제 역으로 추적하는 건데, 뭐 합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 뭐 300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잘 한번 보십시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얘를 따랐다가 뭐 그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그럴수록 관찰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로그 3의 AN이 자연수가 된다는 건 AN이 어떤 3의 거듭제곱 형태로 3의 K승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는 건데, 3의 K승이 나오는 순간 3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3으로 나눠도 여전히 3의 거듭제곱이에요. 이해되죠? 예를 들어 뭐 3의 5승, 3의 4승, 3의 3승 이렇게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얘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계속 3으로 나눠야 됩니다. 어디가 될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계속 쭉 나누셔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3의 K승이 나왔는데 갑자기 여기 6을 더하는 걸로 넘어가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규칙이 그래도 어떤 상황이 좀 보일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여기 자연수가 아닌 경우는 그냥 뭐 6을 쭉 따라가는 거네. 그러면 사실은 3분의 1로 계속 나누겠다는 건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로 쭉 가겠다는 뜻이고, 여기 6을 계속 더하겠다는 건 그냥 공차가 6인 등차 수열로 쭉 가겠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두 개가 섞여 있을 수 있겠죠. 그게 합쳐서 AN인데, 근데 막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뭐 이런 일은 일어나기 힘들고, 어디까지는 뭐 등차고 어디부터는 등비고, 아니면 반대로 어디까지는 등비고 어디부터는 등차고, 이런 게 가능하다 이 얘기죠. 이해하시겠죠? 자,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이제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A4567 이 부분이 중요한데, A4, A5, A6, A7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다 더해서 40이 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좀 자세히 보면 1번 3의 K승 요런 아이가 저 안에 없는 경우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 안에 없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3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아랫줄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P, 뭐 P 플러스 6, P 플러스 12, P 플러스 18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 상황은. 근데 이걸 다 더하면 40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되죠? 4P 더하기 36, 요게 40이니까 P가 1일 수밖에 없고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1, 7, 13, 뭐 19 더하면 40 맞고 3의 거듭제곱 전혀 아니죠. 이해하시겠죠? 전혀 문제 없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 얘는 이제 뭐 점점 커지게 했지만 우리는 이제 역추적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기 A4가 지금 결론이 뭐예요? P가 1이니까 여기 1입니다. 얘들아, 여기는 역추적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쭉 간 거지만 여기서부터는 4, 3, 2, 1 거꾸로 가시는 거예요. 자, A4가 1이면 A3는 뭐겠어요? 6을 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야. 마이너스 5는 안 돼. 왜냐면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계속 3으로 나눠갈 수밖에 없습니다. A2도 여기도 9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요. A1으로 넘어왔는데, 선생님 얘는 3에다가 6 더하면 9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3이 있으면 3으로 나눠야 돼요. 1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가 9라는 거는 그냥 여기가 27이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답에 포함시켜야 되는 애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는 여기다 쓸게요. 이제 3의 K승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쓸게. 3의 K승이 얘는 I의 4, 5, 6, 7 중에 없는 경우를 한 거고, 3의 K승이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경우. 자, 등장이라고 쓸까? 등장. 여기 등장하는 거, 여기 등장하는 거, 여기 등장하는 거 다 할 거예요, 밑에. 자, 여기 등장하는 거부터 하는데, 그러면 이만큼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3으로 나눠지겠지만 우리는 이 4, 5, 6이 문제인데, 그럼 여기는 당연히 등차를 이루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여기 앞부분은 3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뭔가를 띡 더해서 40이 되려면 우리가 이미 위에서 했잖아요. 이게 지금 유일한 상황이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3의 K승이 등장하고 앞에가 등차, 6식 등차. 그럼 그걸 정확히 더해서 40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미 1번에서 하기도 했고, 여기가 3개가 등차인데 나머지에 갑자기 3의 K승이 딱 튀어나와서 진행되게 해서 40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차 수열로 이루어져 있는 건 이미 1번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해보시면 40 잘 안 만들어지고, 잘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안 만들어져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이번엔 그럼 3의 K승이 여기가 아니라 요 줄에 등장한다고 해보자. 자, 3의 K승 등장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오른쪽은 일단 3의 K승이 등장하는 순간 3으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갈 때는 6을 더해가면서 얘가 된 거기 때문에 3의 K승 빼기 6, 3의 K승 빼기 12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다 더해서 40이 돼야 되는데 이게 40이 되려면 얘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K가 최소한 3은 돼야겠다. 27 빼기 12 이래야겠어. 그럼 여기는 15, 여기는 27 빼기 6이면 21, 여기는 27. 얘들아 숫자가 너무 커졌죠? 이미 40이 넘어갔어요. 9면은 여기 자연수가 안 돼서 안 되고 이게 81이면 더더욱 안 되겠죠. 실패입니다. 실패. 그래서 얘는 지금 하나 나왔는데 저기가 실패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A5가 처음으로 3의 K승인 거. 자 조금만 힘냅시다. 여기가 3의 K승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 오른쪽 얘네들은 3의 K 빼기 1승, 3의 K 빼기 2승 3으로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 앞에는 뭐가 됩니까? 3의 K승 빼기 6이에요. 이것도 더해서 40이 되는 애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 뭐 9라고 하면은 얘 9 너무 작죠? 그죠? 9 빼기 0 뭐 이거 40이 될 수가 없고 27이라고 하면 얘가 27이고 얘가 21이면 너무 커집니다. 맞죠? 여기 또 안 돼요. 실패. 그러므로 이 첫 번째 그러니까 네 번째죠. A4 여기가 3의 K승이 되는 순간 이렇게 등장을 한다면 이 뒤에는 다 3의 K 빼기 1승, 3의 K 빼기 2승, 3의 K 빼기 3승 이런 식으로 다 3으로 나눠갈 수밖에 없는데 요 항을 유심히 보시면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9 이러면 여기 자연수가 안 되고 이게 81이면 이미 40이 넘었고 27밖에 안 됩니다. 27, 9, 3, 1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더하면 이거 더해보세요. 40인 거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순전히 등차 수열 이루면서 진행될 때와 순전히 등비 수열 이루면서 진행될 때 요 경우밖에는 40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할 일만 남았어. 요걸 가지고 자 요거는 A4가 뭐라는 뜻이에요 지금? 27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A4가 27이라는 뜻입니다. 요걸 가지고 역추적만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A4가 27인데 이제 여기도 머리를 좀 잘 써야 돼. 이게 좀 헷갈리는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가 A3이 만약에 6을 더해서 27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21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A2가 다시 15가 돼야 돼요. 6을 더해야 되니까. 선생님 이거 3을 나눠서 63은 안 되나요? 그건 윗줄을 따를 수가 없잖아. 63이 3의 K승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 그럼 이거 안 돼. 그럼 여기는 A1이 결국 얘도 9일 수밖에 없어. 45는 안 된다고. 이건 3의 K승이 아니니까. 근데 이 9는 3의 K승이지 않습니까? 이건 1로 넘어갈 때 3으로 나눴어야 돼요. 6을 더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줄이 모순이 되는 거지. 맞죠? 이 줄이 모순이구나.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제 찾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잘하고 있어요. 혹시나 뭐 틀렸을까봐. 틀린 게 없죠 지금. 그래도 안 됩니다. 여기가 안 되고요. A3는 그래서 81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81까지는 잘 정했습니다. 이제 A2만 잘 정해주면 되는데 문제 없어요. 자 여기부터 일단 해볼게. 잘 봐. 잘 써봐. 일단 3으로 나눠서 80을 되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43 여기까지 갈게요. 그러면 여기 이 줄 일단 끝내보면 이 상황에서의 A1은 물론 뭐 3 곱해서 729일 수도 있겠지만 A1이 300이 넘으면 안 된다고 아까 써있었죠. 가에 300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6을 더하는 걸로 가면 되지. 237 이러면 여기 6 더하면 243이다. 이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37까지 잘 나왔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A2를 여기다가 잡아봤을 때 여기에 6을 더한 거. 예를 들어 75. 이런 경우는 여기다 6 더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다 3을 곱하는 게 아니라고요. 6을 빼야죠. 69. 여기다 6 더해야 얘가 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A1이 될 수 있는 애가 237과 69가 더 있구나. 총 3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237, 69, 27. 틀린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좀 어렵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 3개를 다 더하면 333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답은 보기에서 4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20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분 역시나 넓이 구하는 문제죠.
처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프를 좀 유심히 보시면 일단 절대값 기호가 보시다시피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구하려면 t를 좀 알아내야겠네요. 근데 여기에 작은 거부터 x1, x2, x3, x4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쵸? 그러면 제일 작은 거 하나, 그 다음, 뭐 그 다음, 그 다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될 텐데 x4와 x1은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 애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그래프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t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결국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바깥쪽, 왼쪽이랑 오른쪽 원래 부분이니까 저건 사실 함수가 두 개로 나뉘지 않습니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두 개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얘네들이 위에 있는 애고 여기 위로 블록으로 뒤집혀 있는 애들이 이 아래에 있는 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일단 해야 할 일은 이걸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x 플러스 t 요걸 유심히 보셔야겠고 요거의 두 근이 바로 x1과 x4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맞죠? 오케이. 저거 넘겨주면 x제곱 빼기 x 뭐 어쩌고저쩌고 될 테니까 x1 더하기 x4는 빼기 x면 더한 거 1이겠죠. 그리고 거기 읽어보시면 x4에서 x1을 뺀 게 5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해버리면 큰 게 x4죠? 2x4가 6이니까 x4는 뭐 3이겠지. 그 다음에 저기 뭐냐 x1은 마이너스 2겠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3이랑 마이너스 2 구해버렸어요 지금. 괜찮죠? 3이랑 마이너스 2. 그럼 여기 이제 3이랑 마이너스 2 했는데 여기 보면 얘 두 근이 요거 근이 뭐예요? 여기가 3이죠? 여기가 3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 점도 지나는 거고 마이너스 2도 뭐 이렇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근이니까 걔네들 여기 집어넣으면 사실 t가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t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가 뭐 나옵니까? 결국 3이죠. 얘하고의 또 근을 찾으셔야 돼. 자, 여기 있는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요 근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또 마무리 지어볼게요. 여기 4번 그냥 없어지고 x제곱 맞죠? 플러스 x는 0. 결국은 x가 0과 마이너스 1이다. 자, 이 정도면 4개를 다 찾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다 그려야 되겠습니다. 0이랑 마이너스 1이면 0 집어넣으면 저기가 2니까 맞죠? 0 집어넣으면 뭡니까? 3이구나. 3 여기구나.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 마이너스 x 기울기가 이거니까 자, 적당히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이 좀 작아서 뭐 여기도 지나야 되고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적당히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어차피 적분 계산하는 거라서 얘 직선이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지 0. x 좌표를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이고 다 됐죠 이제? 아무튼 요걸 일단 알아냈어요. 그럼 문제를 보시면 어디 구하라고 했냐면 x3부터 x4까지 fx와 g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 어딘지 보이겠지? x3이 얘죠? 얘 x3 x4는 여기 있죠? 요거와 요 부분 구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별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적분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적분식도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긴 0이고 여긴 루트 3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답을 구하는 식은 0부터 루트 3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서 이 노란색에서 아래에 있는 직선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직선은 위로 블록인 직선 여기 위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빼기 2x지 이거 부호 틀리면 그냥 틀리는 거야. 조심해야 돼. 2x 플러스 3 dx 됐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더하기 인테그랄 루트 3부터 저기 오른쪽에 있는 3까지는 역시나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서 뭘 빼야 됩니까? 결국에 이 위로 블록 x제곱 빼기 2x 빼기 3 빼기 3
요거의 dx. 이거를 차분히 계산하시면 당연히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틀리시면 안 되고, 이거 보기를, 구하라는 거면 p 빼기 q 루트 3. 계산이 조금 있어요. 맞죠? p는 또 분수처럼 나오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 2분의 27 빼기 4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요. 만약에 생각을 조금 더 할 거면, 뭔가 좀 더 편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는 우리가 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구할 수 있죠. 여기 직선 이렇게 이어버리고 여기도 직선 이렇게 이어버릴 수 있어요.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삼각형 넓이는 사실 구할 수 있잖아. 맞지? 삼각형 넓이.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삼각형 넓이를 구하신 다음에,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파란색 보이죠? 여기 파란색 요 부분, 이거 보이시죠? 저 부분 보이는데 저거는 빼버려야겠네.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얘들아, 저 부분은 원래 없는 거잖아. 저 부분은 빼버리면 되는데, 저 부분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6분의로 구하지. 6분의. 알죠? 수투의 그 정적분 공식 6분의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기 이렇게 쓸까? 6분의 1에 여기는 루트 3이고 저기는 0이고, 이거 최고 차항계수 어차피 1이나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그래서 루트 3에 그냥 뭐 3승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고, 그다음 여기 노란색 여기도 보일 겁니다. 요 부분. 요 부분은 오히려 더해 주셔야 돼요. 맞는 거죠? 저 부분은 오히려 답에 더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더하기 6분의 1에 저기는 3이고 왼쪽은 루트 3이니까 3 빼기 루트 3의 3승. 요게 조금 더럽지만 이거 그냥 뭐 제곱해보면 6으로 금방 약분돼서 계산이 또 금방 돼요. 그래서 이 흰색 계산을 하기 싫은 친구들은 저 삼각형에서 얘 한 번 빼고 얘 한 번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답은 좀 더럽지만 4분의 27 맞죠? 4분의 27 빼기 2분의 27 2분의 27 빼기 4 루트 3. 요렇게 되게 생겼고, 구하라는 게 지금 P하고 Q를 곱하라고 했으니 요 두 개를 곱해줘서 54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역시나 뭐 외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CA가 5대 3이면 요게 5대 3이라는 거니까 결국 여기는 2대 3이라는 얘기죠. 맞죠? 2대 3이라는 얘기고, 여기 Y는 3X가 버져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점을, 이게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그냥 뭐 2t, 여기는 6t 이런 식으로 적고, 여기를 그냥 5t, 0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외분 뭐 2대 3 내분. 자, 그럼 여기는 0, 뭐라고 할 수 있나? 10t 괜찮겠죠? 0, 10t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잘 보면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요 직선 보이죠? 요 직선은 기울기가 얘가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0t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요 교점 b도 t로 표현하려고 하는 거지. 자, 이거네. 그럼 얘는 얘하고 y는 3x하고 교점을 그냥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이제 m이랑 n을 몰라서 m이랑 n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점들을 여기에 넣어봤자, 지금 넣어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계산이 잘 안 되죠. 일단 직선들에 넣어야 뭔가가 보이고, 그 점을 구해서 여기에 집어넣어야 mn이 나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셔야 된다 이거지. 알겠죠? 오케이. 자, 어쨌든 얘가 3x. 요거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3분의 10x 이렇게 넘어가니까 3t 되면 되겠네. 3t.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은 이 b 여기 써있네. 여기는 3t, 9t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를 유심히 보시면 얘 오른쪽으로 t 위로 3t 올라간 거 보이시죠? 오른쪽으로 t 위로 3t. 피타고라스처럼 생각해 보면 이 숫자를 잘 보세요. 오른쪽 t 위로 3t. 여기 있는 얘는 여기 위로 t 맞지? 9t가 10t가 돼야 되니까 왼쪽으로 3t. 결국은 똑같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가 이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저 숫자를 잘 보세요. 좌표들의 상황을. 그래서 이 넓이가 20이라고 했으니 여기는 2루트 10. 여기도 마찬가지. 그거 굳이 안 쓸게. 저기도 2루트 10 이거라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40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렇구나. 그럼 여기가 2루트 10인데 이 기울기가 지금 3분의 1 뭐 이런 거였잖아요.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제 피타고라스로 만들었을 때 90도 이렇게 만들면 이 길이는 2고
이 길이는 6이다. 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아, 그렇구나. 결국 그래야 이게 1대 3대 루트 10 뭐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3t가 6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t가 2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아, t가 2구나. 그럼 t가 2면 우리가 이제 이 지수함수에 대해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지수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 위에 얘하고 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2만 넣어봐도 점들이 줄줄이 나오겠네. 그래서 A라는 점은 2 집어넣으면 4,1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B라는 점은 2 집어넣으면 6,18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Y는 2의 X 빼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게. 그냥 얘네 둘만 저기 넣으면 되죠. 얘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넣은 식을 일단 빼버리거나 뭐 이러면 저 뒤에 n이 없어지고 m을 일단 먼저 구할 수 있겠고, 그거 집어넣으면 n이 나오겠고,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해보시면 m은 3, n은 10 이렇게 잘 나오게 되고, 이거 더하라고 했죠? 지금? 더하라고 했습니다. 답은 13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번. 자, 이제 변별력입니다. 그런데 일단 볼게요.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입니다. 4차 함수 fx가 있고요. 요 식을 유심히 봐야겠다. 그리고 요거는 0에 대해 생각을 해야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fx 빼기 x 요런 함수에 대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빼기 ft 빼기 t 이렇게 들어간 거죠. fx가 지금 4차 함수잖아요. 거기서 x를 빼봤자 여전히 4차 함수입니다. 4차 맞죠? 4차 함수. 최고차항의 양수인 4차 함수. 거기에서 어떤 함수 값을 뺐다고 볼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를 hx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 얘기는 결국 hx 빼기 ht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라 이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hx 그래프가 그려져 있으면 적당히 이제 t가 그걸 따라다니면서 가다가 거기를 그어서 그 라인을 빼버리는 거니까 거기를 이제 x축으로 만들고, 이건 뭐 너무 유명한 함수입니다. 이해되죠? 요런 함수. 그냥 t를 빼는 거랑 ht를 빼는 거랑 상황이 좀 다르시죠. 아무튼간 결국은 이 4차 함수의 모양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은 시험 볼 때는 이제 모든 모양을 다 따지고 이러긴 쉽지 않으니까 이제 조금 직관적으로 생각을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가를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모든 그림이나 이런 걸 다 그리면서 보긴 해야 되는데 조금 적당히 할게요. 예를 들어 보면 이게 극한값, 좌우에서의 극한값과 거기에서의 접할 이제 마이너스 1이 딱 되는 그 순간, 접한다고 얘기해버렸는데 그래서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이 되는 딱 그 순간에 차이가 2개가 돼야 되거든. 맞죠? 2개가 돼야 돼.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의 실근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의 개수가 줄어들어야 되잖아, 지금 상황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유심히 보면, 이게 만약에 함수가 뭐 이렇게 있을 때 뭐 어딘가에 뭐 마이너스 1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h가 또 있네. 실근 개수를 h라고 했구나. 그럼 이걸 h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건 뭐 다른 이름을 주시면 돼요. 알았죠? 이건 뭐 그냥 설명하다가 쓴 건데 굳이 필요 없고 그냥 이거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런 애가 있다고 치면은, 만약에 저 마이너스 1, 저 부분이 뭐 요런 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h 마이너스 1 뭐 이런 걸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얘보다 위에도 얘보다 밑에도 그냥 똑같이 두 개 이런 거거든, 결국에.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빼봤자 2가 될 수가 없어요. 0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저기에 차이가 생겨야 된다는 거지. 차이가 생기려면 일단 접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래야 얘 일로 다가올 때는 얘보다 약간 위겠습니다. 여기 위에 여기 접할 땐 여기, 이래야 개수의 차이가 생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이거는 2개고 얘는 하나니까 하나 차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인 실근을 따지는 거니까 일단 최소한 이런 거를 모아보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도 접하고 1에서도 접하는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그림을 여러 개 그려놓고 좀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4차 함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접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되어야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요 바로 위에는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라고 치면, 아니면 여기라고 치면 이해되시죠? 그럼 그 극한값은
위에 줄은 실근이 4개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은 2개잖아요. 4에서 1을 빼면 2라는 거죠. 그건 이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각각 접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fx 빼기 x라는 어떤 4차 함수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리고 주의할 점은 요 라인은 x축이 아니죠 아직. 요 라인은 그냥 뭐 적분상수처럼 생각합시다. y는 c 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c구나.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fx에 다시 쓸게요. 여기만 fx에서 x를 뺀 게 최고차항 계수는 모릅니다. 그냥 a라고 놓을게요. 1에서도 접하고 마이너스 1에서도 접하고 그럼 이 정도 식은 다 쓸 수 있을 거고, 그게 c라는 곳에서 접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x는 뭐 넘기면 fx가 완성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가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고, 여기 있는 나를 보시면 이 부분 볼 수 있죠? 이게 그냥 적분한 거랑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한 거랑 같다는 거는 fx가 거기서 양수란 얘기예요. 이해되죠? fx가 음수인 부분이 섞여 있으면 절대값 씌운 게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결국은 fx가 양수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디부터 어디냐면 0이랑 알파 사이 그 부분을 얘기한 건데, 그러한 알파가 제일 작은 부분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면 f의 마이너스 1이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f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고 더 옆에 0 되는 애가 있었으면은 이거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니지, 더 가겠지 옆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이너스 1이 결국은 0이다. 요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라는 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부호를 왜 똑같이 썼지? 쏘리. x 빼기 1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여기. 그리고 마이너스 1 여기 넣으면 얘 0이고, 마이너스 1 뭐 0, c가 1이구나. 오케이, c가 1이라는 걸 방금 알아버렸습니다. 뭘로? f 마이너스 1이 0인 걸로. 이거 알았어요? 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마무리만 슬슬 지으면 되겠어요. 우리 지금 구하라는 게 F6이야. 이제 목적이 뭐야? A만 알아내면 돼요. A를 알아내려면 조건 다를 이용해야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일단 써볼게. fx는 A의 x 빼기 1의 제곱. 자, 거의 다 끝나서 좀만 집중합시다. 요거에 넘기면 x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A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요 부분 좀 볼게요. 얘들아, 이거는 인테그랄이 있는데 앞에 미분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안 써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미분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상수도 없어요. 그냥 얘네 얘. 근데 이거 알지? x가 요 안에 사실 들어가잖아. 먼저 미분을 하는 순간 x가 요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u는 그냥 무시하시고, 결국은 fx가 kx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 얘기입니다. fx의 그래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겠네. 그리고 여기는 원점 지나는 직선인데 그거의 기울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보시면, 자, 이제 그래프 마지막으로 보면 될 것 같아. 요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일단 이거는 여기 x 플러스 1이 버젓이 있기 때문에 일단 x 플러스 1을 안 그을 수가 없어요. y는 x 플러스 1. 괜찮겠죠, 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0, 여기도 1. 자, 그 다음에 여기 1이 있겠지. 여기 어딘가에. 요런 점이 있습니다. 저 점을 찍은 이유는 저 점 두 개에서 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만 좀 그려볼게요. 대충 그려면 여기 이렇게 접해야지. 접하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접해서 이런 4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fx가 얘입니다. 오케이.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구나. 요거구나.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와중에 원점을 지나는 kx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맞는 거지? 그 k의 최대값, 맞죠? 기울기의 최대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f 프라임 루트 2라고 했어요. 다시 그림으로 봐보시면 뭐 이렇게 긋는 거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야. 여기가 1이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접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접선이 그어져야, 이런 식으로 그어져야 흰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다. 물론 안 접할 때도 이겠지만 접해야 K가 최대죠. 이해하시겠죠? 기울기의 최대. 그게 여기 요런 부분인데, 거기가 이 기울기의 최대가 f 프라임 루트 2라고 했기 때문에, 맞죠? 그리고 f 프라임 루트 2가 사실 뭐 다른 곳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 1이 여기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데가 또 기울기 똑같은 데 있겠지만 그런 데는 루트 2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접점이 루트 2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있는 이 접점이 여기가
루트 2일 수밖에 없다. 자, 요걸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는 뭐 끝났어. 원점에서 접선 그은 게 여기가 루트 2,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이렇게 쓸까? F 루트 2. 그럼 너희는 무슨 식만 쓰면 됩니까? 이제 루트 2분의 F 루트 2. 이게 뭐예요? 아, 이거 분의 이거 분의 이거 평균 변화율이죠, 맞죠? 아, 근데 그게 여기서의 기울기와 똑같다. 자, 는 F 프라임 루트 2. 이것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뭘 구할 수 있어요? A를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거 계산이 좀 더러워 보이지만 어차피 이게 제곱이라서 계산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알았지? 그것만 마무리해 주시면 A가 뭐가 나옵니까? A가 7분의 1이냐 8분의 1이냐 맞죠? 7분의 1 나오죠? 이거는 계산 한번 해보세요. 하면 금방 나옵니다. 요거 좀 해주시고 A가 7분의 1이기 때문에 지금 구하라는 게 뭐였니? F6이었죠? F6 저기다 7분의 1 넣고 6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보시면 182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22번 간단히 한번 처리해 봤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아무튼 7월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했는데 일단 또 다음 9월 평가원 볼 때까지 또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른 과목들도 오답들 잘 하시고 날씨가 덥지만 힘내셔서 끝까지 원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